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착각이 있다. 바로 열심히만 살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이 중 상당수는 내 통제권을 벗어나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운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은 운이다. 특정 연도에 태어난 것도 운이다. 우리 부모님에게 태어난 것도 운이다.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난 것도 운이다. 특정한 외모, 신체적 조건, 재능, 기질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운이다.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다양한 요소 중 내가 선택한 바를 제외한 많은 부분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 한마디로 운이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은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나 일어난다. 이처럼 세상의 많은 일들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운을 알지 못하면 살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조리한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지금껏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어쩌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운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15년간 타로 마스터란 일을 하면서 내가 도출해낸 결론 중 하나는 노력 곱하기 운이 운명이라는 공식이다. 여기서 운이라는 개념은 행운과 불운으로 나뉜다. 그래서 불운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노력하는 것이 헛수고일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라도 있는데 계속 발버둥을 쳐서 늪으로 더 들어가는 격이다. 반대로 행운이 아주 크게 들어오는 때일지라도 노력값이 0이라면 운명값도 0으로 수렴된다. 쉬운 예로 이번 주 토요일 당신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될 운이 있는데 만사가 귀찮아서 로또를 사러 나가지 않으면 1등 당첨의 행운도 없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운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에 수많은 의문이 풀리고 마음의 평화가 깃든다. 그리고 자신의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운의 흐름을 타고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순간의 운들이 쌓여서 운명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잘될 운명으로 갈 수 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첫 호흡을 통해 이번 생의 운명을 부여받게 된다. 사주팔자나 별자리에서 생년월시를 묻는 이유 또한 태어난 순간 운명의 여러 변수들이 고정값으로 정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태어난 나라, 성별, 부모 등의 초기 고정값은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타고난 고정값에 맞춰서 살아간다. 운명학에서는 여기에 더해 타고난 기질과 대운의 흐름 또한 태어난 순간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정해진다고 본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에도 무의식의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 이를 아카식 레코드라고도 한다. 구글 검색망에 잡히는 지구상의 모든 데이터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한 분량의 데이터가 우주의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자가 발전하는 정교한 알고리즘은 우리가 내보내는 파동과 접속하여 우리의 운명을 치밀하게 설계한다. 나의 관심사, 생각, 감정 등의 키워드를 우주에서 기억하고 있다가 그와 일치하는 운을 보내주는 것이다. 타고난 순간 주어진 데이터는 한 사람의 기본값이 된다. 허나 같은 운명으로 시작했어도 운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농부가 될 수도, 농협 직원이 될 수도, 농림부 장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가족, 사회, 환경에 휩쓸려 자신의 운명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농사와 인연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부모의 기대로 의사가 되어 살다가 은퇴 후 뒤늦게 귀농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인생의 대부분을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사느라 불편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태어나면서 주어진 기본값 위에 내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한 데이터들이 쌓이며 나의 운명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다. 우리는 지구라는 별에 게임을 하러 온 하나의 캐릭터다. 이 지구 게임에서 나에게 주어진 캐릭터는 명이라 할 수 있다. 지구 게임을 시작하는 각각의 캐릭터에게는 이번 게임에서의 미션, 고유의 특성, 능력치, 비장의 무기, 치명적인 약점 등이 부여된다. 만일 이번 지구 게임에서 멋진 캐릭터로 태어났다면 이전 지구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의 보상이고 다소 부족한 캐릭터로 태어났다면 이전 지구 게임에서 갖고 온 벌점이다. 이것을 카르마 또는 업이라고 한다. 이미 부여받은 캐릭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지금의 캐릭터로 어떻게 하면 지구 게임의 미션을 클리어할지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지구는 학교 같은 곳이다. 지구 게임 참가자들의 첫 번째 공통 미션은 다른 캐릭터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떤 경험이든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 안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깨달음을 통해 캐릭터의 성숙도는 계속 올라간다. 수만 번의 지구 게임을 실행하는 동안 성숙도가 쌓여서 임계치에 도달하면 지구 게임을 끝마치고 다음 단계의 차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한다고 말한다. 재미를 추구하는 것은 지구 게임 참가자들의 두 번째 공통 미션이다. 매일 매 순간을 재미있게 살면 두 번째 공통 미션을 클리어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를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찾는 것은 지구 게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를 즐기면서 사는 것, 즉 현존은 지구 게임의 두 번째 공통 미션이다. 위의 두 가지 공통 미션 외에 각 개인마다 주어진 미션을 알기 위해서는 이번 지구 게임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당신은 이번 생에서 부자가 되어서 전생에 누려보지 못한 호사를 누리러 왔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다. 아니면 깨달음을 통해 소울을 한 차원 더 높게 진화시키기 위해 왔을 수도,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세상의 빛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왔을 수도 있다. 여기서 각 미션 사이에 우열은 없다. 부자가 되어서 호화롭게 사는 삶이 세상의 빛이 되는 삶보다 격이 높거나 낮다고 말할 수 없다. 각자의 소울에 맞는 운명을 살고 종착지에 도달하는 인생이 격이 높은 인생이다. 내가 지금 어떤 캐릭터로 태어났고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나의 미션은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 운의 알고리즘의 시작점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분수를 아는 것이다. 분석이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에 임해야 한다. 잘 될 운명으로 가기 위한 지구 게임의 마지막 단계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다. 상담을 하면서 만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심각한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안고 있었다. 정상에 오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정상에 가보니 자신이 찾던 행복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올라가는 과정,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인데 그 과정을 당시에는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 오를 곳이 없고 당장 보이는 것은 내려가는 길뿐이니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운명 인식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도 괜찮다. 주어진 운명의 인식, 타이밍에 맞는 실행, 성공과 실패, 귀인, 행복으로 만들어지는 운의 알고리즘은 한번 세팅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의식과 소울이 성숙해지는 것에 맞추어 끊임없이 수정되어야 한다. 내 운명을 알고 거기에 맞는 운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운 좋은 사람으로 사는 법이자 잘될 운명으로 가는 길이다. 나는 누구나 노력하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재벌은 하늘에서 내린다고 생각한다. 자수성가한 창업가는 타고난 재벌의 운명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현대의 정주영 회장,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이미 20대에서 30대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반면 재벌 2세 또는 3세는 창업 1세와는 완전히 다른 운명을 타고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내 돈그릇의 크기는 얼마일까? 즉, 나는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 먼저 말해두고 싶은 것은 35살 이전에는 그 기준점을 잡기가 어렵다. 그 전까지는 본인이 가진 돈그릇의 모양과 크기를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더러 변화무쌍한 세상을 겪으며 하는 일이나 생각이 수없이 바뀌기 때문이다. 물론 35살 이후에도 하는 일은 여러 차례 바뀔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때까지 형성된 돈그릇의 모양과 크기는 이후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 말은 곧 35살 이전까지는 당장 돈을 적게 번다고 해서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것은 돈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흐름일 뿐 멀리 보면 큰 의미가 없다. 운의 흐름을 타면 1년 사이에도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1년 사이에 유튜브 스타가 되기도 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잘 나가던 사업체가 도산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 상황이 부진하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고 잘 나간다고 자만해서도 안 된다. 운의 관점에서는 부를 축적하는 것만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게 본다. 이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나눠볼까 한다. 첫째, 드러나지 않게 돈을 벌어야 한다. 둘째, 자신의 운을 알아야 한다. 셋째, 부를 나눈다. 열심히 사는데 안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세상에 평범한 인생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부여받은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해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온 걸까? 하며 질문을 던지는 이들도 많다. 우주의 이치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은 선악을 구분짓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나에게 일어난 일의 선악 또한 따지기 어렵다. 따라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지점에서 최선책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지 알고 싶다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보자. 첫째, 비관적으로 운명을 인식하는 경우다. 둘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다. 셋째, 운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경우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4가지 태도. 첫째,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함. 이것을 어리석음이라 한다. 둘째,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지 않음. 이것을 나태함이라 한다. 셋째,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임. 이것을 평온함이라 한다. 넷째,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함. 이것을 용기라 한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바꿀 수 없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을 지혜라 한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자.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내어 바꾸려고 하자. 단순하지만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잘될 운명으로 흘러가게 된다. 운명의 운전대를 잡아보자. 어찌 보면 나의 운명을 살아가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다. 나라는 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 차의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를 잡고 주체적으로 나아가야만 내가 의도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유년 시절은 내 운명의 뒷좌석에 앉아있는 시기로 부모나 형제 자매 같은 가족,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설령 그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고생을 하더라도 나의 잘못은 아니니 자책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마라. 하지만 25살 이후에도 타인에게 휘둘리고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결국 스스로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내 탓이다. 내가 내 차의 주인으로서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뒷좌석이나 조수석에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결코 가볍지 않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치의 삶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고 내 운명을 향해 1cm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산다면 인생이 참 보람되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모른 채 의미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삶이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것이 운명의 주인으로 사는 삶과 노예로 사는 삶의 차이다. 운명의 주인은 자기 삶에 대해 명확한 목표나 미션을 스스로 세우고 그것을 위해 정성껏 살아간다. 너무 비장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번 생을 살다 가는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성껏 살아야 한다. 운이 나빠도 행복할 수 있다. 누구나 성공하지 못한다. 하지만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성공은 운이 필요하지만 행복은 내가 만들 수 있다. 불행의 근원은 대부분 남과의 비교에서 온다. 지구상에서 다른 존재와 비교하는 개체는 인간이 유일하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비교를 통해서 내가 불행한 까닭을 계속 생각하면 운의 알고리즘은 그것과 관련된 운을 가져다 준다. 주말에 소파 위에만 누워 있어서 미웠던 남편이 직장을 잃어서 더 미워질 수 있는 것이다. 비교에는 끝도 없다. 내가 아무리 위로 올라가 봤자 그 위에 또 누군가가 있다. 운이란 흐름이다. 태양계 행성들이 변화하는 위치에 따라 에너지가 발생하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그 에너지를 받게 된다. 행성의 위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고 생명체들이 받는 에너지도 변화하게 된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에너지를 받지만 그 에너지를 받는 각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생을 고려해야 한다. 운에 맞춰서 살 길을 찾는 것을 개운법이라고 한다. 여기서 개는 열다라는 뜻으로 개운은 말 그대로 운을 연다는 의미다. 나의 선택과 마음가짐으로 나쁜 운조차 좋은 운으로 갈 수 있는 관문으로 받아들이고 운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첫 번째, 운명을 이동시키다. 이민, 이사, 이동.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일하는 사무실, 국가가 나와 상극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나에게 맞는 터를 찾아 생활의 배경을 옮기면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된다. 늪에 빠져 있던 스포츠카가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격이다. 두 번째, 나쁜 인연의 굴레를 벗다. 이직, 이혼, 이별. 직장 상사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손님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된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왕따가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파괴하는지를 알 수 있다. 나쁜 인연에서 나오는 에너지 파장은 화생방 훈련 때 들이마시는 유독가스와 같다. 그 인연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나는 이직, 이혼, 이별을 통해서 곧바로 운명이 바뀐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지금의 인연에 숨이 막힌다면 문을 열고 나오면 된다. 문 밖에는 잘될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세 번째,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되다. 다이어트, 성형, 패션. 그는 예쁜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표정, 행동, 말투가 당당하고 교양 있게 변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예비군들은 군복만 입으면 이상하게 짝다리를 짚고 껄렁껄렁한 자세를 취한다. 옷이 사람에게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외모의 변화는 운명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겉모습이 뭐가 중요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겉모습이 내면을 지배하기도 한다. 겉모습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거니와 무엇보다 스스로 뿜어내는 에너지가 달라진다. 이것은 에너지 파장과 귀인상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잘될 운명을 향해 날갯짓을 하게 만들어준다. 네 번째,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다. 새로운 경험, 도전. 나는 한 사람의 영혼에는 수백, 수천 번의 삶이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운동선수로 성공 후 방송인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영혼의 기억을 깨었기에 그 성공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시대와 상황에 맞는 영혼의 기억을 깨우면 예상치 못한 잘될 운명의 문이 열리기도 한다. 새로운 도전과 경험만이 영혼의 기억을 깨울 수 있는 알람이다. 흔히 터가 좋아야 한다고 한다. 운을 결정하는데 풍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운명학자도 있다. 집터나 묘자리 때문에 잘 풀리기도 하고 안 풀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맞지 않는 터로 이사간 후 쇠약해지거나 사고수가 생겼다는 지인들도 주변에서 실제로 몇몇 보았다. 내가 풍수 전문가는 아니지만 좋은 터와 나쁜 터를 구별하는 간단한 기준을 얘기해 볼까 한다. 우선 명당은 무덤이든 집터든 상관없이 밝고 양기가 넘친다. 따뜻한 기운이 있고 볕이 잘 들고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주변의 온도가 1도에서 2도 더 높다. 반대로 흉터는 춥고 어둡고 스산하며 음침하다. 그런 곳에 있으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안 좋은 생각이 든다. 명당에 가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든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구별법은 내가 해당 장소로 자리를 옮긴 후 어땠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다. 만일 이사 온 지 3년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지난 3년 동안 자신에게 좋은 일들이 많았는지 아니면 힘든 일들이 많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좋은 일들이 많았다면 웬만하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이동하지 말고 힘들었다면 이사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이사 온 집이 흉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당장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좋은 파장으로 공간을 채워야 한다. 나쁜 터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파장이다. 첫째, 머무는 공간을 청소하고 정리정돈하자. 둘째, 바른 자세와 몸가짐을 하자. 바른 자세일 때 운이 나라는 공간에 바르게 들어온다. 자세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어떤 것을 대하는 모습으로 나눌 수 있다. 잘 되는 가게의 주인이나 직원들이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고 반갑고 힘차게 인사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감이 올 것이다. 셋째, 웃는 얼굴로 밝게 말하자. 얼굴은 나라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볼 수 있다. 웃는 얼굴은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고 밝게 말하는 것은 환하게 입구를 밝혀놓는 것이다. 내가 머무는 공간과 나라는 공간에 운이 들어올 수 있는지 천천히 둘러보자.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공간을 정리하고 맑고 밝게 만들어보자. 운이 들어오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귀인을 끌어당기는 비밀. 귀인을 만나면 운의 가속도가 붙거나 다른 방향으로의 문이 열리기도 한다. 마치 인생에 필요한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것과 같다. 귀인을 만나려면 내가 어떤 귀인을 만나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다. 귀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귀인. 필요한 것의 예는 돈, 기술, 지식, 물건, 취업, 계약 성사 등이다. 둘째, 내게 필요한 것이나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귀인. 셋째, 생각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귀인. 넷째,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조언해 주는 귀인. 다섯째, 나를 마음으로 걱정해 주고 아껴 주는 귀인. 내가 만나야 할 귀인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알았다면 그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도 좋다. 기독교인들이 배우자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배우자 유형을 자세히 쓰고 매일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하듯 귀인 기도를 해보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주파수가 발생하면서 그런 귀인을 나에게로 끌어당겨 줄 것이다. 또한 이렇게 머릿속으로 내가 만나야 할 귀인의 모습을 항상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그 귀인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운이 좋다면 노력 없이도 귀인이 먼저 올 수도 있고 그들이 아무 조건 없이도 날 도와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귀인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내가 귀인에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갖추는 것이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에게도 부족한 무언가가 있다. 그들을 지켜보며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손을 내밀어라. 내가 귀인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귀인을 더 빨리 만날 수 있다. 운명을 바꾸는 천지인의 노력 중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있다. 바로 기도다. 종교와 상관없이 기도는 지구 게임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 그것도 최소한의 돈과 시간을 투입해서 말이다. 실제로 내가 그간 만났던 부자나 정치인들은 큰일을 앞두고 꼭 기도를 올렸다. 그 방법이 개인의 믿음에 따라 교회, 절, 무속인, 명상 등 다양하기는 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기도의 근거나 원리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책들에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기도의 원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바를 기도했을 때 그에 대한 응답이 있으리라는 믿음이다. 기도가 힘을 발휘하기 위한 3가지 비밀이 있다. 첫째, 기도하는 사람의 공력이다. 이것은 후천적으로 수행이나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나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크다고 본다. 특급 기도란 사람의 소망을 정확히 포착해서 깨끗하고 강력한 주파수로 우주 공간에 쏴주는 기도다. 주로 무속인이나 종교인 중에 기도 공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타고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종교나 신앙과는 전혀 관련 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도 높은 기도 공력을 가진 사람이 있기도 하다. 다만 자신이 그 사실을 잘 모를 뿐이다. 둘째, 타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기도도 물론 효과는 있다. 하지만 타인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때 그 힘이 더 강력하다.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기도를 받고 싶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켜야 한다. 그런데 누가 기도 공력이 높은지 그리고 누가 나로 인해 영혼의 감동을 받을지 여부 등은 미리 알 수는 없다. 따라서 방법은 하나다. 만나는 인연마다 내 쪽에서 먼저 호의를 베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다. 기도가 힘을 발휘하기 위한 3번째 조건은 바로 믿음이다. 초능력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그와 관련된 공부도 많이 하고 실제로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여러 만나보았는데 핵심은 호흡과 믿음 2가지로 축약되었다. 호흡의 조절을 통해서 주파수 상태를 조절하면 초능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믿음 또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하며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게 하는 대목이 있다. 베드로가 내민 손에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이라는 한치 의심 없는 믿음이 있었고 안진뱅이가 들어올린 손에는 예수의 첫 번째 사도인 베드로가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 2개의 믿음의 손이 만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나는 생각한다. 운의 기회비용. 감정 에너지와 운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크기가 더 클 때가 많다. 내 감정이 안 좋거나 불안하면 운도 동기감응되어서 그 흐름이 바뀐다. 지금 나는 어디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데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방어벽을 만드는 데 쓰는 것은 아닐까? 안 될 운을 가진 사람이나 이미 엎질러진 물 같은 일을 손절하고 귀인이나 잘 될 일에 나의 감정과 운을 투자하자.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항상 머릿속으로 운의 기회비용을 생각하자. 나는 사람의 원한이 두렵고 겁이 난다. 마치 내 앞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지뢰를 하나 심어 놓은 것 같다. 잘될 운명으로 잘 가다가도 매복된 지뢰를 한번 밟으면 판세가 완전히 뒤바뀐다. 한 명의 사람이 누군가를 잘되게 만드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나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것은 쉽다. 특히 요즘은 톱스타, 정치인들이 과거에 누군가에게 저지른 잘못 때문에 뒤늦은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물론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등 누군가에게 피해나 상처를 입혔다면 응당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 운의 치트키가 기도라면 운의 바이러스는 원한이다. 누군가 나를 잘되게 기도해 주는 것이 플러스 에너지로 작용한다면 누군가 나를 원망하는 것은 마이너스 에너지로 작용한다. 더 무서운 것은 상대가 나를 향해 품은 원한을 내 삶으로서 다 갚아내지 못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다. 원한과 적을 만들지 않는 간단한 원칙이 있다. 첫 번째, 이런 말해도 될까? 싶을 땐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뒤에서 남 이야기를 할 땐 좋은 얘기만 한다. 세 번째, 나랑 안 맞는다 싶으면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거리를 둔다. 네 번째,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늘 기억한다. 다섯 번째, 상대방이 손해봤다고 느끼게 하지 않는다. 인연을 함부로 맺지 마라. 소위 똥 차가고 벤츠 온다라는 말이 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똥 차가고 시간이 흘러야 벤츠가 와도 탈 수 있다고 본다. 똥차를 타고 있었다면 내 몸에도 똥이 묻어 있거나 똥 냄새가 배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벤츠 운전자 입장에서 나를 태워주고 싶겠는가? 시간이 흘러 내 몸에서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고 몸을 깨끗하게 해야 기대할 수 있고 가능한 일이다.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직후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고 자책, 우울, 후회 등 낮은 에너지 파동의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리 없다. 에너지가 좋은 사람들은 또 다른 에너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함부로 인연을 맺기보다는 스스로를 추스르면서 내면의 힘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잘 될 운명으로 가는데 귀인이 중요한 만큼 안 될 운명으로 가는데 악연이 큰 역할을 한다. 악연 또한 인연이어서 우리를 상대방의 파장으로 끌어당긴다. 처음엔 좋은 인연이었는데 서로의 기대치가 달라서 악연이 되는 경우가 많다. 참으로 불운한 일이다. 반대로 애초에 악연으로 예상되는 인연이라면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악연이 생길 수 있다. 악플 수준이 아니라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기도 한다. 이런 억울한 일을 겪고 나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삼켜버리면 운의 알고리즘이 꼬이게 된다.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파장 아래에 내가 있게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에너지의 파동들이 충돌해 운의 알고리즘에 오류가 생기는 것이다. 운이 바뀔 때 나타나는 징조.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않고 혼자서 운의 흐름에 읽는 방법은 없을까? 첫째, 하늘의 운이다. 어찌 보면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늘의 운이 좋은 쪽으로 바뀔 때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사방에서 도움이 들어온다. 생각지도 않게 모든 것이 타이밍에 딱 맞게 돌아가는 것이다. 반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타이밍이 어긋나고 방해물이 생긴다면 하늘의 운이 안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땅의 운, 풍수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사무실 또는 가게의 기운인 풍수다.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온 후 잘 풀렸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체크해보자. 만일 운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좋은 터인 것이고 안 좋아진다면 나쁜 터일 것이다. 객관적으로 검토해보자. 셋째, 어울리는 사람들이 달라진다. 운이 좋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일이 잘 풀리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거나 베풀어 주려 한다. 즉 귀인들이 주변에 모인다. 반대로 나한테 무언가를 가져가기만 하려는 인색한 사람, 맨날 우는 소리 하는 사람, 거짓말만 늘어놓는 사람 등만 자꾸 모인다면 지금 내 운이 안 좋아지는 시점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넷째, 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에서 오는 운이다. 마음이 설레고 신나고 얼굴에 웃음이 많아진다면 운이 좋아지는 중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얼굴 표정이 어둡다는 말을 듣는다면 운이 좋지 않다는 징조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내 마음을 밝고 긍정적이게 만들고 표정도 밝게 지어보자. 그러면 귀인이 오게 되고 귀인의 좋은 운 덕분에 운이 안 좋은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촉이 좋은 사람도 틀릴 때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직감적으로 불길하다고 느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좋은 면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둘러싼 운의 흐름을 읽고자 할 때는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운은 크게 행운과 불운으로 나뉘지만 행운을 잡는 것도 복이고 불운을 피하는 것도 복이다. 좋은 대운이 들어왔을 때는 놓치지 말고 퀀텀 점프를 하고 나쁜 운이 들어왔을 때는 최대한 몸을 사리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우주의 시스템은 절대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죽지 않을 만큼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우주가 당신을 크게 쓰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 또한 인생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가장 이로운 상황으로 해소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시기도 힘든 시기도 때가 되면 끝난다. 천하의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되면 모든 목적이 이루어진다. 사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란 쉽지 않다. 위기를 넘길 수 있어도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에 4가지 조건들이 모두 다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용기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위기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용기의 저변에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배짱이 깔려 있어야 한다. 인정하는 용기가 있어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찾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둘째, 판단이다. 내가 처한 위기를 분석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판단의 저변에는 지혜가 깔려 있어야 한다. 셋째, 실천이다. 지혜로운 판단을 했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과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위기 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하고 지혜로운 판단에 따라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운이다. 결실을 맺으려면 운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 내가 생각한 흐름대로 일이 진행되어야 하고 흐름을 꺾을 만한 불운이 중간에 들어와서도 안 된다. 이렇게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용기, 판단, 실천, 운이 모두 다 있어야 하고 이 중 하나라도 없다면 위기는 위기로 끝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의 알고리즘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다. 큰 사기를 당하는 것처럼 삶을 크게 뒤흔드는 큰 위기도 있지만 일상에서의 작은 위기도 있다. 예를 들면 거래처 미팅에서 프리젠테이션 순서를 기다리면서 대본을 보려고 가방을 살펴보니 애써 작성한 대본이 없어졌을 수 있다. 이런 상황도 위기다. 어떤 위기 상황이든 우리는 순간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주는 4가지 조건, 용기, 판단, 실천, 운을 떠올려야 한다. 위기가 만일 기회로 전환되면 큰 행운이지만 그저 위기로만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위기의 알고리즘에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지 않고 훗날을 기약할 수 있다. 잘될 운명으로 가는 항로에서 만나는 암초를 피하려고 노력해보고 어쩔 수 없이 부딪혔다면 그 지점에서 다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방도를 생각하면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결국에는 잘될 운명으로 가게 된다.